자, 여러분, 2026년 5월 베이징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세계 담판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미중 정상회담이 과연 우리의 지갑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이 핵심 자료들을 통해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싹 다 해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 자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려 8년여 만에 베이징 본토를 밟았습니다. 사실 이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이번 회담이 그저 그런 뻔한 외교적 만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벤트를 전 세계가 참여하는 거대한 주고받기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딱 5가지 핵심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세계의 담판, 경제적 장부, 지정학적 체스판, 임시휴전과 시장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바로 가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글로벌 경제 지각 변동의 토대가 된 세기의 담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일이 아니죠. 작년 가을 한국경주 에이펙 회의 기억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양국은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긴장 관리만 하던 수준이었어요. 중동 정세 때문에 3월 회담이 밀리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마침내 오늘 베이징에서 구체적인 조건표를 들이밀고 실질적 협상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뤄낸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이 경제적 장부에 정확히 뭐가 적혔는지 스몰딜과 빅딜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양쪽이 얼마나 다급했고 뭘 쥐고 흔들었냐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간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당장 국내 표심을 잡기 위해 대두 수출 재개, LNG 구매, 펜타닐 통제 같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승리가 절실했어요. 반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관세 인하, GPU 접근, 대만 문제 현상 유지 같은 좀 더 굵직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우위를 얻어내는 데 집중한 거죠. 서로 가려운 곳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도출된 첫 번째 스몰 딜의 결과, 자, 이 47%라는 숫자를 보시죠. 엄청난 양보입니다. 미국이 원래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그걸 거두고 평균 관세율을 47% 선으로 확 낮췄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화답을 했죠. 대미 보복 관세를 10% 깎아줬습니다. 숨막히게 조여오던 무역전쟁에 일단 산소호흡기를 단 셈이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최첨단 반도체하고 휘토류를 맞바꿨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하이테크 대결, 이번 회담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인 빅딜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쪽 다 서로를 향한 공격에 잠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미국은 AI 돌리고 전기차 만들려면 당장 중국산 휘토류가 절실했고요. 반대로 중국은 자기네 AI 인프라 굴리려면 미국의 일반 사양 GPU가 꼭 필요했거든요. 아쉬운 사람들끼리 딱 1년간 서로 제재를 유예해주는 맞교환이 극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명확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다 풀어준 건 절대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블랙홀 같은 아주 최첨단 AI 칩들은 이번 합의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교환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정학적 체스판,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약고인 이란과 대만 문제로 가보죠. 이 보고서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중국이 중재자로 나선 건 초등학생들 싸움에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등판한 거랑 똑같다.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나섰다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를 꼭 눌러버릴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레버리지를 주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숨막히는 체스 게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한테 너네 영향력 좀 써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20년 동안 꽁꽁 묶어놔라 라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케이, 그럼 너희는 대만에 무기 팔지 말고 하나의 중국 정책 건드리지 마. 이렇게 받아친 거죠. 아시아와 중동의 운명을 통째로 교환한 어마어마한 딜입니다. 네 번째 파트, 이런 거대한 타협에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장은 말 그대로 환호했습니다. 회담 첫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790 위안화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무려 2023년 2월 이후로 위안화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치솟은 겁니다. 무역 안정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급격하게 회복됐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죠. 게다가 꽉 막혀있던 물류망도 숨통이 확 트였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항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니까 중국도 질세라 미국 선박에 매기던 특별 항만 수수료를 즉각 멈췄습니다.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아주 중요한 시원한 합의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세, 희토류, 해운 수수료, 이 모든 조치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디테일, 바로 1년입니다.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정확히 1년짜리 시한부 유예 상태라는 거,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이게 도대체 우리 한국 산업과 경제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우리한테 당장 떨어지는 이득은 꽤 확실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GPU를 팔려면 찰떡궁합인 한국산 최고급 HBM 반도체가 필수적이거든요. 이건 곧 우리 반도체 수출의 강력한 반등을 의미하죠. 동시에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풀어주니까 우리 배터리, 전기차 업계도 발등에 불을 껐고요. 해운 수수료까지 안정되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데도 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즉 2026년 5월부터 내년 2027년 5월까지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아주 금쪽 같은 1년의 골든타임이 주어진 겁니다.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깨지기 쉬운 휴전이 딱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철저하게 시나리오 플래닝을 싹 다 맞춰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안정을 찾은 시장을 보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1년의 휴전은 진짜 평화를 향한 굳건한 디딤돌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패권 전쟁을 앞두고 서로 총알을 챙기기 위한 잠깐의 일시정지일 뿐일까요? 딱 1년 뒤 두 초강대국이 이 평화의 장부를 연장할지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버릴지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해설이 이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